자, 어쨌든 질문 140번부터라는데 42번은 다음에 해줄게. 74번 같은 경우는 풀다만 풀리지 않을까? 저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풀다가 시간이 없으면 풀려봤어. 네, 뭐 있어? 140번? 그 140번 문항에 보면 이 아이의 제곱에 이 문제구나. 얘가 64라고 했어. 그죠? 문제를 놓고 왔더니 셀문필이 없어서 다 쪼가리 나가 써야겠네. 요 녀석의 이제 1-i 요 녀석들 때문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시면 -2i가 되시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녀석을 애들을 다 분리를 시키면 2의 m제곱 i의 m제곱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녀석의 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n을 2k라고 해서 이걸 분리시켜버려. 이 형태로. 됐니? 그러면 곱하기 -1의 k제곱 2의 k제곱 i의 k제곱인 거죠. 됐어? 그럼 종류별로 애들을 모을 건데 -1 k제곱에 2의 m 플러스 k i의 m 플러스 k제곱 64잖아. 64잖아. 그럼 2의 6제곱인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m 플러스 k가 6일 수밖에 없어요. 됐니? 얘가 얘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녀석의 i의 요 녀석의 형태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i의 6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k가 홀수가 돼주셔야겠다 이거죠. 됐니? 그러면 k 값이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하면 m 값은 2k니까 2가 될 거, n 값이죠. n 값은 2k니까 2가 될 거고 m 플러스 k 값은 6의 형태를 띠니까 m 값은 반드시 5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3이면 얘는 6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5면 얘는 10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는 이 녀석의 개수니까 A 값은 이제 우리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과 N을 곱하자고 얘기를 했잖아. 10하고 18하고 10이니까 곱했을 때 제일 큰 건 18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21이죠. (142번은) 100% 너희들이 질문할 것 같긴 한데 내가 풀이를 아직 다 정리를 안 해놔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하도록 하고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146번이요. 46번? 그 문제. 자, 두 개의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fx는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fx는 배우기 전에 x의 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의 값은 같은 녀석이죠. 그러니까 그 식의 형태는
사실 절대값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4의 그래프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x니까 x축 y축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접어서 복사해 주시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식의 형태는 꼭지점의 좌표가 2,0인 녀석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 형태의 fx의 그래프인데 왼쪽도 더 그려야겠지만 이 녀석은 사실은 이제 절대값이 씌웠으니까 이걸 이쪽에서 복사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f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참고로 뜬금없이 선생님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는 어디 아픈 건 아니고요. 요즘 눈에가 감기를 너무 걸려서 특목 일반에 있는 녀석 중에 5명 중에 지금 현재 4명째 걸려있죠. 걸리고 낫고 걸리고 낫고 걸리고 낫고 그만 계속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마스크를 쓰는 거야. 내가 걸리면 또 너네들도 시험 때인데 걸릴까봐.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는 gx의 경우에는 2x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지금 보면은 x의 값이 m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에 의해서 그래프가 결정이 날 거야. m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상태거든요. 됐어? 우리는 그냥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m 값이 양수쯤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에 n 값이 그러면 무조건 음수 형태를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나조건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 가조건에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gx의 그래프는 지금 요 밑에 있는 영역에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절편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양수인 거는 사실 생각은 안 할 거고요. 생각을 뭐 양수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문제를 풀겠지만 그냥 대충 m,n이 여기쯤 된다고 치자. 그러면 사실 x의 값이 m보다 크다, 작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지. x보다 m,n은 아니겠다. 미안해. x는 m이라고 하는 거. 다른 색깔로 그릴까요? x는 m이라고 하는 직선식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어딘가에서 gx의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gx와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원래 이 gx를 기점으로 기울기가 둘이 달라야 되거든.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은 m보다 크면 기울기가 3이 되시고 m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시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양수 형태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하나 또는 두 개, 하나 만난다, 두 개 만난다, 안 만난다. 이쪽에서 두 개 만난다, 하나 만난다, 안 만난다 형태를 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엄밀히 따지면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개 만나고 이쪽에서는 안 만난다. 이쪽에서는 안 만나고 이쪽에서 두 개 만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쪽에서 두 개를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접한다. 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y는 gx.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래프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볼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1번 형태의 gx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gx는 3x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이 형태를 띄어내죠.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만나고 안 만나고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너네가 보시다시피 요리 그래프.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나는 거는 누구로? 전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녀석과 만나고 안 만나고 결정이 될 거죠. 그럼 이 녀석 갖고 이제 우리는 일단 만난다 안 만난다 해서 판별식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판별식을 우리가 구할 거고 마이너스 7이니까 49 플러스 에이 계산한데 젠장 x의 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2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플러스 4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m 플러스 4m 마이너스 16 이 형태를 띠는 거네. 됐어? 얘가 이제 판별식. 정리를 좀 해놓을까요? 마이너스 8m 플러스 4m 플러스 33 이 형태를 띠겠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 녀석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뭐가 전보다 작을 때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보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형태의 판별식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형태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볼 겁니다. gx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m 플러스 n이 되시겠죠? 이때 fx는 누구랑 만나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y 플러스 4와 교점을 갖냐 말 거냐라는 걸 다시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를 볼 건데 이 녀석도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n 플러스 4 그러면 25에 8m 4n 마이너스 16 8n 플러스 4 플러스 9인가요? 자, 판별식을 다 잡았어요. 자, 첫 번째 1,2에서 접한다. 그럼 이제 두 개, 나조건을 만족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겠죠?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m 플러스 4n 플러스 33이 0이고요. 8n 마이너스 8n 플러스 4n 플러스 9가 0이 되실 거고 수식을 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6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6이 플러스 24 이걸 제로 이렇게 되나? 맞지? (2분의 3인가?
M값은 그러면 N값이 12, 21 N값은 마이너스 4분의 21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n-n에 그러면 4분의 27일 텐데 4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4를 곱해서 2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안 볼 거야. 지금 이 형태의 그래프에서 만약에 결국은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애들은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맞아? 근데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내점에서 만나겠죠?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뭐 한번 겁나게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나도 끝까지 다 정리를 안 해봐서. (1번에서) 두 개에서 만난다를 생각을 해봅시다. 1번에서 두 개, 2번에서 안 만난다. 의 개념을 보게 되면 결국은 1번에서 써있는 판별식 마이너스 8m 플러스 4n 플러스 3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 빼먹었네. 다시 따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말하는 8m 플러스 4n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8m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가 4n 플러스 9 얘는 4n 플러스 33 형태가 나오시기는 할 거고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가 더 필요한데? 따질 게 겁나 많구나. 겁나 따질 게 많은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m 플러스 n이다. m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네, 여기서 뭐 더 진척이 없는데 정리할 수 있는 게 뭐 더 있나? 다른 거 판별식 겹친다.
사실 보고 싶은 형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은 이런 형태가 아 저것도 봐야 되는구나. 아 귀찮네. 급 귀찮아졌어. 이거 만족하려고 하면 결국 이 그래프 쭉 가가지고 여기에 접할 때는 볼 필요 없겠네? 아, 이건 접할 때는 볼 필요 없겠다. 아니 근데 그럼 저 가족권 만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가족권을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더 큰 부분이 생각. 아 그렇군요.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나 저걸 두 개가 있다는 것만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이 문제 이것도 봐야 되나? 라고 하고 말았었는데 그렇네. 가족권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저 노란색의 경우에. 이거 볼 필요가 없겠네. 그럼 저거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군요. 가족권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구나. 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밖에 경우가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잠깐 쉬었다. 더 풀죠. 질문할 거 아니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하자. 이야. 잠깐 몇 번? 다음은? 없어? 사랑이 끝이야? 저 148번. 아, 이 노가다구나. 약간의 노가다 성을 짙은. 지금 이제 46번도 그렇지만 48번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항들이야. 우리 이 148번 문항을 보면 일단 사실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렵죠. 내용에 써있는 걸 보면 fx의 형태가 x의 제곱 플러스 2x고 그 다음에 gx의 형태는 x-m의 전체 제곱 플러스 m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사실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써 있어도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원래 복소수는 허수는 그 계수 비교가 불가능한 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 자체가 실수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또 이 뒤에 t는 실수라는 말이 또 있죠. 졸라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 x가 fx가 t이다 또는 gx가 t이다 라는 거는 결국은 fx가 t일 때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실수라고 하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gx가 t일 때도 x는 감마 또는 델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애들이 있겠죠. 이랬을 때 결국 우리가 말하는 HT라고 하는 거 원소의 합 HT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값이다. 물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실수일 때만 감마하고 델타가 실수가 아니면 이제 배제시키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녀석을 보기 위해서 fx의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fx의 그래프는 요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문제 어딘가 잘 찾아보면 양수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양수 m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무슨 소리냐면 fx의 그림은 여기쯤에서부터 그려야겠구나.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인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x축과 y축을 표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m좌표는 이런 데 있게 되는 거죠. y는 x기 이런 데. 맞죠? 그러면은 너무 위에다 그렸네 진짜. 보여줄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위라서 오히려 불편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y는 gx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고요. 얘는 y는 gx의 그래프죠. 이 부분이 m이고 이 부분이 m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그치? t의 위치는 마음대로 움직이되 t1보다 큰 쪽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fx에만 닿는 거죠. gx에 닿기는 닿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접하는 경우. 됐어? 서로 다른 4개의 형태를 가질 때도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서로 다른 3개를 가질 때가 생겨요. 이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왜 이거를 사실 굳이 더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되냐면 아까 거기서 그림을 맞춰도 되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의 폭과 이 녀석의 그래프의 폭은 사실 같은 애거든요. fx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게 gx고 gx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게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더라도 절대 이 그래프하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가 교점이 생기는 부분은 이 점 하나만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1번 형태의 경우에는 얘만 가질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의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더라.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도 x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x는 m이라고 하는 축방이 결국은 2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벨타의 값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고요. 감마 플러스 델타의 값은 2m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갖는다면요. 근데 1번 그래프는 여기 있는 fx하고만 교점을 두 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ht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이해되지? 자, 2번 그래프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있는데 얘죠, 얘. 근데 누구에서 접하냐면 m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m인 거죠. 그래서 m-입니다. 그래서 3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HT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형태를 띠고 EM-2가 되시겠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4번이죠.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4번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fx랑 gx를 뺐을 때 제로가 될 거니까 얘를 구할 겁니다. 그때 x의 값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자, 그러면 x의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요, 뭐니? 계산이 안 돼요. 2 플러스 2m x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m이죠. 그치? 그러니까 2에 m 플러스 1 x 이퀄 m에 m 플러스 1이에요. 맞아? 결국 x의 값은 뭐다?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게 양수라는 걸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m 플러스 1의 값은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니까 이제 지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영일 수가 없을 테니. 네, x의 값은 2분의 m인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 2분의 m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고 이 부분은 얼마냐, 이걸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fx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fx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 대신에 2분의 m이라고 얘기하죠. 됐니? 얘를 더하면 원래 뭐였어? 마이너스 2였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치? gx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실 작은 쪽에다가 쓰고 있으니까 감마가 2m인 거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했을 때 이게 2m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델타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3m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의 형체, 요거 밑에다 써야 되나 여기 위에 올려 쓸게요. HT는요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2분의 m 델타일 텐데, 알파가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m에 그 다음에 2분의 3m입니다. 즉 얘네를 정리하면 2분의 3m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시는 해 형태는 이거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치역의 모든 애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 치역은 이 4개밖에 없고요. 이 4개가 마이너스 2, m-2, 2m-2, 2분의 3m,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을 문제에서 19라고 준 거죠. 3, 2분의 9m이 27이네요. m은 6입니다. 됐어? 이래서 너희들 모의고사 볼 때 그 풀이 글씨 작게 쓰고 또박또박 쓰고 내려 쓰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여기서 암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은 요거밖에 없죠. 요 정도만 암산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요것도 뭐 이제 암산으로 바로 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결국 하나, 둘, 셋, 4개의 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놓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곡 하나를 다 써야 되는데 글씨가 크고 그러시면 힘들겠죠. 어제는 다른 거 질문 없고? 응? 어? 그러면 여기는 끝난 거야? 사랑해? 네. 어려운 거 없었나? 그렇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저거 풀이만 142번만 정리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가지고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뒤로 43, 74%라고 했었는데 73, 14는 괜찮았어? 우정이 이거 뒤에 못 풀었냐? 여기를 사랑이랑 다 됐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됐고요. 우리 이제 절대등급 봐야지 또. 절대등급 오늘 해오는 거 있으니까. 얘는 C단계 없이 B단계밖에 없었는데 숙제는 C단계 자체가 없는 단원이라서 혹시 뭐 여기 질문할 거 있었어? 7번 2차 정사각형렬 IJ의 성분을 AIJ라고 했을 때 I 면 지금 AIJ가 I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J로 나올 수도 있고 I의 J 제곱이구나. 그리고 얘는 I랑 J가 갖출 때고 얘는 I와 J가 같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어.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갖고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죠. 그치? A11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을 때잖아. 그치? I를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1인 거죠. 그치? I12. 그럼 당연히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I의 J제곱인 거지. 1인 거죠. 됐어요? I의 2일.
그러면 얘는 같지 않은 거니까 i의 제이제곱 2인 거고요. 됐니? i2 a의 2는 둘이 같은 거니까 i랑 j랑 같은 거니까 i를 갖다 쓸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정사각형량 a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1, 1, 2, 2 행렬인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a의 세제곱이 ka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봐야죠. 사실은 이 다음부터 노가다가 되는 거고 a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1, 1, 2 1, 1, 2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3이겠죠. 똑같이 곱할 거니까 또 3일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6일 거고요. 똑같이 곱할 거니까 6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a의 세제곱이면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할 거잖아. 그러면 3하고 6이니까 8이 되겠다.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9일 거고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6에다가 12니까 18이 되겠죠? 얘도 18이고요. 됐어? 그럼 보시다시피 몇 배 됐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K가 9인 거죠.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왜 질문할 거 이거밖에 없어? 딴 거는 사랑이 없니 아예? 네. 그러면 이 책은 다음 시간부터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이 책은 다음 시간부터 안 가져와도 되고요. 시간이 남는데 일단 숙제 부분에 대한 거를 할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방정식에 들어가 계시고 방정식 부등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4점짜리에 82번까지 8문항 풀어오시고요. 넘어가면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포함해서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문제를 많이 못 모아놔서 응? 뭐가 좀 이상하다? 야 저기 접수 여기 있구나. 에이 내가 단어를 잘못 쪼개놨네. 근데 187번 보면은 187번을 보시면 점과 접고 직선의 방정식 문제가 있죠. 네, 요것도 똑같이 두 장을 숙제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187에서 199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 안에 수업 시간에 시간제에서 문제 풀고 시간제에서 문제 풀고 형태로 좀 진행을 바꿀 거예요. 내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뭐 많이 주는 게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숙제는 이거는 이제 시간제에서 딱 주고 풀고 주고 풀고 형태로 갈 거고 우리 저거 절대 등급도 이제 공통수학 수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줄 텐데 그거는 숙제를 조금씩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은
네, 잠깐 문제 풀고 계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15분 정도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142번 문항을 다시 좀 풀죠. 아예 오늘. 네, 잠깐 멈춰놓고